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결혼을 한 지 이제 겨우 5개월이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만 해도 시댁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정말 몰랐죠.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얻어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었어요. 차로 10분 정도 거리라서 가깝긴 했지만 일단 독립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시댁은 전형적인 대가족이었어요.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그리고 시아버님의 어머니이신 시할머님,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시누이까지 모두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님은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그렇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님께서 워낙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시집살이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시할머님은 달랐어요. 첫 인사부터 어딘가 모르게 차갑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지만 눈빛이나 말투에서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어려우신가 보다 생각했었죠. 결혼 후에도 자주 시댁에 들렀어요. 저희가 맞벌이라 며느리 힘들까봐 시어머님께서 종종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시할머님의 성격을 조금씩 알게 되었죠. 시할머님은 정말 전형적인 구시대 어른이셨어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집에서만 살아야 하고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을 정말 많이 부려먹으셨죠. 시어머님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할머님 식사 준비부터 시작하셨어요. 시할머님은 입맛이 까다로우시도 하지만 당뇨가 있어서 따로 신경 써서 만들어드려야 했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시할머님 곁에서 이런저런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할머님께서 제가 하는 게 마음에 드시지 않는지 결국엔 시어머님한테 다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님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셨죠. 보기에도 너무 안쓰러웠어요. 시아버님은 정말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분이셨어요. 어머님이 힘들어하셔도 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님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시어머님이 조금이라도 불평하면 며느리가 그래도 되냐고 혼내시곤 했죠. 그렇게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죠. 시댁에서는 대대로 차례를 크게 지내는 집이었어요. 저희는 명절 전날 미리 시댁에 가서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명절 전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님은 각종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치고 고기를 준비하고 정말 쉴 틈이 없으셨어요.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서 시어머님께서 대부분 혼자 하시게 되더라고요. 시할머님은 그런 와중에도 계속 이것저것 지시하셨어요. 저 나물간이 싱겁다며 다시 하라고 하시고 저는 너무 두껍게 부쳤다며 차례상에 올릴 수 없겠다고 하시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님은 네 어머님 하면서 다시 하셨어요. 명절 당일이 되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시할머님은 계속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례 순서가 틀렸다. 음식 배치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식으로요. 솔직히 명절을 한두 해 보낸 것도 아닐 텐데 그냥 시어머님을 잡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다시 준비하셨어요. 차례를 마치고 나서 식사를 했어요. 명절 음식들이 정말 맛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딘가 모르게 무거웠어요. 시할머님은 계속 음식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어머님을 탓하셨고 시아버님은 그런 시할머님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드리면서 저는 시어머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음식도 다 맛있었다고요. 시어머님은 그런 제 말에 뭘 당연한 일인거리라고 하시면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이제 친정에 가봐도 될까요? 부모님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명절이니까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었고
결혼 후 첫 명절이라서 부모님께서도 제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시할머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뭐? 벌써 친정 간다고? 재수없게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는 소리를 하는 게야? 그것도 결혼하고 첫 명절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시집 왔으면 시집이 내 집이야.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라고.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요즘 것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시할머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얼굴도 빨갛게 달아오르시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요즘 시대의 명절에 친정에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시할머님의 반응이 너무 격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요즘은 다 그래요. 며느리도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와야죠. 어머님 말씀처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사돈댁에서도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시할머님은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요즘은 다 그런다고? 그럼 옛날 사람은 바보였다는 거야? 이게 이젠 시애미를 가르치려 드네.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할머님은 시어머님의 말에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네가 그 모양이니까 네 며느리까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런 시할머님의 말씀에 시어머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늘 참고 계시던 시어머님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안 가겠다고 하자니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고 그렇다고 시할머님을 더 화나게 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진퇴양난이었죠. 그때 시아버님이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왜들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벌써 친정에 간다는 거야? 시아버님은 그냥 고개만 저으시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음식 정리를 하다 손에 들고 계시던 숟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으시는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정말 쨍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내려놓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어머님께로 향했어요. 시어머님은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화가 나셨다기보다는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호했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라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저 하나로 부족하세요? 저 하나 괴롭히는 걸로는 성이 안 차시나 봐요. 이제 제 며느리까지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손주 잘 살길 빌어줘도 모자를 파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손주 며느리까지 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서러움, 분노, 억울함. 그런 감정들이 다 섞여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시던 시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시할머님은 시어머님께 지금 대드는 거냐고 화를 내셨고, 시어머님은 명절에 친정에 가는 게 당연한 거지 왜 그런 걸로 괜히 애들 마음 불편하게 하냐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그러시면서 저를 향해 돌아서셨어요. 너희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어서 친정 가봐. 사돈께서 많이 기다리시겠다.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게.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그때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시어머님께 화를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당신 미쳤어? 어머님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미쳤다고요?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 평생 시집살이 하며 어떻게 살아온지 뻔히 봐놓고 이제는 손주 며느리까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당장 잘못했다고 빌어. 그럼 당신은 언제까지 방관만 할 거예요?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정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시누이가 나섰어요. 아빠도 그만해요. 여태 엄마가 할머니 눈치 보고 고생만 하면서 사셨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그럴 자격 없어요.
시누이는 평소에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때는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딸까지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아빠만큼은 엄마 편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빠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했는데 따지고 보면 엄마한테는 아빠가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남편의 말에 시아버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갑자기 식탁을 손으로 치시더니 식탁 위에 있던 명절 음식들을 확 밀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식탁 위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어요. 저희는 모두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할머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시어머님을 원망스럽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다 내 때문이야. 집안에 여자를 잘 들여야 하는데. 어디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이렇게 살았나? 늙으면 죽어야지. 시어머님도 그런 시할머님의 말씀을 들으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희는 그 상황에서 조용히 인사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정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저는 계속 시댁 일이 걱정되더라고요. 친정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분위기가 여전히 어색하더라고요. 시할머님은 저를 보시고도 인사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셨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시댁에 가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요.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괜히 저까지 곤란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전화 너머로도 피곤한 목소리셨지만 뭔가 결연한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님 생신이 되었어요. 저희도 생신상 차리는 걸 도와드리러 갔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어떨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할머님은 여전하셨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시할머님은 계속 시어머님을 탓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님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 없으면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 둘이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당신도 이제 며느리까지 봤는데 변해야 하지 않겠어요? 나도 이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지금까진 애들 봐서 참았지. 난 언제든 준비되어 있으니까 나랑 살기 싫으면 계속 그렇게 해요. 시할머님은 그 말에 정말 화가 나셨지만 시아버님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시누이와 남편도 시어머님 편을 들었고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할머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지만 시아버님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은 예전만큼 시할머님 눈치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고 시아버님도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았어요. 시누이 말로는 시할머님이 시어머님에게 뭐라고 하시면 시아버님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저녁에 치킨 같은 음식을 사오셔서 시어머님께 오늘은 밥하지 말고 편하게 먹자고 하신다고도 하더라고요. 물론 확 변하신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시할머님 앞에서는 예전 모습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지고 계셨어요. 저도 그런 변화를 보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시할머님과의 관계가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시어머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시어머님께서도 저에게 오히려 제 덕분에 어머님께서 변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과도 그날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머님 편에 서야겠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어머님이 그동안 정말 혼자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시할머님은 여전히 변하지 않으셨고 시아버님도 완전히 변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분명히 나아졌어요. 결국 그날 제가 친정에 가겠다고 한 말 한마디가 우리 시댁에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온 거죠. 처음에는 정말 후회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시어머님은 계속 참고 사셨을 거고 저도 눈치 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정말 그날 숟가락을 쨍하고 내려놓으시며 시할머님께 한 소리 하신 시어머님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순간이 우리 시댁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